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리얼티입니다. 오늘 29일입니다. 29일 날이 시작이 되었어요. 이제 카톡방이 개설이 되고 한 분 한 분 계속해서 들어오고 계십니다. 벌써 잠깐 사이에 36분이 계시는 방이 되었네요. 들어오셔서 이제 뭐 많은 질문들도 하시고 속마음도 얘기하시고 뭐 이런 분들도 계시고 다들 들어오시면서 고백이 너무 똑같아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이렇게 똑같을까? 예? 남한테는 알려주기 싫은 리얼티라고 나만 알고 싶은 리얼티 이렇게 막 고백하면서 들어오시는데 아이고 참 너무 감사드립니다. 찐팬들이 많아요. 찐팬들이. 어느 분께서 질문을 주셨어요. 질문을 주셨는데 용흥동의 우방타운, 어느 용흥동이냐면 경북 포항에 있는 북구에 있습니다. 경북 포항시 북구. 포항은 구가 두 개로 나뉘거든요. 그래서 남구와 북구인데요. 기본적으로 남구가 되게 더 이렇게 뭐랄까 더 발전돼 있고 더 이렇게 좀 핫해요. 예, 그리고 이제 북구가 좀 덜한데 제 개인적으로는 북구를 더 많이 추천을 했었어요. 한 1년 전이죠. 1년 전쯤에 제가 포항은 북구를 더 많이 추천을 했고 2020년 3월쯤에 제가 포항을 들어가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근데 뭐 그때 당시엔 사실 뭐 그렇게 말할 필요가 없었던 거가 제가 뭐 이런 어떤 그 소셜을 하지 않았어요. 예, 소셜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때 당시 알바생이 있었고 저도 현직에서 투자를 하는 사람이니까 북구에다가 또 전화를 돌려보기도 하고 이래서 북구에 있는 물건을 잡으려 했는데 저는 아쉽게도 포항을 못 탔습니다. 그래서 포항 꼭 타야 되는 지역이었는데 못 올라탔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포항이 요즘 계속해서 2020년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많은 투자하는 사람들에게 핫하죠. 예, 그렇게 되는데요. 용흥동에 있는 우방타운을 이제 질문을 하셨어요. 그래서 용흥동에 있는 우방타운을 제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네이버에서 이렇게 살펴보았는데요. 위치가 포항 우방타운이 여기 있습니다. 아주 뭐 대단지죠. 약 2000세대 가까이 됩니다. 여기 보면 2600세대네요. 2600세대가 되고요. 지리적인 요건이라는 게 이제 위에 중학교 그리고 초등학교가 이렇게 있기 때문에 이런데 뭐 다들 아시잖아요. 여기 초등학교라면 그냥 그대로 옮겨갑니다. 그리고 또 때로는 학교에서 이게 급식할 때 전교생들이 이게 딱 보니까 세대수 때문에 좀 있을 것 같은데 학교 급식도 때로는 같이 만드는 경우도 있어요. 학교 급식 만들어서 이렇게 서로 이렇게 가지고 가는 이런 식으로 비용 절감 이런 경우도 있을 정도니까 그래서 초등학교, 중학교 이렇게 붙어 있는 곳이라고 보면 되겠죠. 이 우방타운 같은 경우는 이제 세대수가 2600세대인지라 상당히 많다라는 부분들이 있고요. 뭐 제가 입지에 대해서는 잘 강조하지 않고 입지를 좀 많이 이렇게 배척하죠. 이렇게 보지 마시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여기서 입지 이야기할 것 같으면 의미가 없는 거가 입지 한번 얘기해 볼까요? 제가 입지를 못해서가 아닙니다. 먼저 왼쪽으로는 포항 고속도로 IC가 있어서 고속도로에서 내리자마자 이쪽으로서 바로 들어올 수 있는 부분들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IC, 모든 고속도로는 다 연결되겠지만 이 고속도로를 타게 되면 새만금 포항고속도로라 해가지고 이거가 바로 여기 그 영천 쪽으로도 빠지기도 하고 경산 그래서 대구로 해서 갑니다. 그리고 상주 영천 타고서는 위쪽으로 올라갈 수 있는 부분들이 되기 때문에 대구와 이 고속도로를 통해서 새만금 포항고속도로를 통해서 대구 포항의 거리가 매우 가깝고요. 이것을 통해서 또 이제 구미까지도 바로 또 이제 이어서 진출할 수 있는 아주 뭐 요새죠. 그래서 포항, 구미, 대구 여기에 있어서 대구가 많이 오른 만큼 포항의 어떤 수혜도 볼 수 있는 곳이고 또한 거기에서 출퇴나 이런 것들이 비록 뭐 쉽지는 않지만 그래도 경상북도의 이제 대구 그리고 구미, 포항 여기를 아울러 수 있는 고속도로 입지의 바로 요지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어때 입지 잘 풀죠? 이렇게 입지 잘 풀어 말도 잘해. 또한 여기 보시면 용초등학교 앞에 있고요. 용동의 이제 대표적인 메디카지죠. 그리고 경북과학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그렇게 클래스가 높은 대학교는 고등학교는 아니지만 그래도 과학고등학교가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포화 여자 전자고등학교에서 학군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학교가 여기든 저기든 많이 있기 때문에 그만큼 많은 어떤 교육의 메카나 이런 것들이 또 많이 발전되어 있는 곳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지적 편집도로 봤을 때 상업지역이나 이런 것들이 여기서 바로 내려가면은 또 이렇게 많이 심하게 펼쳐져 있어요.
핑크색 구간이. 그렇기 때문에 뭐 없는 게 없는 그런 곳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죠. 생활의 편리가 엄청 높습니다. 또한 포항 우방타운 같은 경우는 오래된 아파트로서 세대수가 매우 높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곳은 소위 말로 터줏대감들이 있어요. 터줏대감들. 터줏대감들이 있는데 이런 데는 그야말로 남, 여, 노, 소, 그야말로 젊은 신혼부부들이 전세가가 매우 높은 이러한 곳이 바로 이런 우방타운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젊은 신혼들이 그 애기 이제 막 가져야 되고는 새댁 있지, 그야말로 새댁. 이런 사람들이 이런 포항 우방타운 같은 데 많이 간다 보면 돼요. 외관만 봐도 알아, 지도만 봐도. 맞나요? 예, 아마 그렇게 될 것입니다. 안 가봤어요. 안 가봐도 이거 딱 보면 알아요. 하도 임장 많이 다니고 이제 지도만 봐도 아는 정도라서 예, 그렇게 됩니다. 또한 여기 바닷가가 있기 때문에 접근성이 얼마나 좋습니까? 예? 그죠?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되고요. 포항여자고등학교 뭐 옛날부터 유명하기 때문에 포항여중, 포항여고도 접근성이 매우 좋은 곳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포항에서 이제 북구와 남구에 있어서도 이렇게 대표적으로 뜰 정도로 아파트가 아주 대단지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좋고요. 병원이나 이런 것도 포항의료원이 여기 있습니다. 경상북도 포항의료원이 있어서 병원 같은 거 다니기에도 아주 좋다. 상권 좋고 학군 좋고 의료원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공원도 이런 식으로 조금씩 껴져 있고요. 그리고 여기가 꼭 여기 교육청 과학원도 여기 있거든요. 그래서 접근성도 되게 좋다. 이런 것들로 봤을 때 여기가 또 공기가 되게 좋은 곳입니다. 포항에 이제 산업단지가 있기 때문에 포항에서 공기 좋은 곳 찾기가 쉽지 않은데 이런 어떤 그 발전되지 않은 부분을 같이 끼고 있어요. 또 이쪽으로는 서쪽으로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라도 공기도 되게 맑고 좋은 곳이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에 적응되면 나가기가 싫어요. 돌려 말하면 여기에 전세나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수요층이 매우 탄탄하다. 이런 아파트예요. 그런 아파트는 누가 좋아하냐면 제가 우리 리얼티 강의, 유료 강의에서 이제 이런 거 이야기하지만 누가 얘기하냐면 공인중개사가 이런 걸 좋아합니다. 중개사들이 투자한다면 이런 걸 추천해줘요. 그리고 이거 틀린 거예요. 원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렇다 해서 이 우방타운이 또 별로냐? 그렇진 않아요. 또 그렇진 않은데 그런 부분들이 있다. 라고 볼 수가 있겠죠. 맞죠? 이 정도면 입지 정도는 어느 정도는 다 이야기할 수 있다. 이제 우리가 북구에서요 용흥동이 아니라 우창동을 또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여기 위에 가면은 우창동이 있는데요. 여기에 이제 우창동이라고도 하는데 이 우창동 여기 보이시죠? 우창동. 그래서 우창동에 이제 밑에 있는 동네가 바로 또 이 동네거든요. 그래서 우창동 같은 경우가 인구가 좀 많이 그동안 몇 년 동안 늘었어요. 우창동이. 늘어난 요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기 보시면 창포의 지구 메트로 시티 단지 해가지고 1단지, 2단지가 2018년도쯤에 입주를 하였고요. 이것으로 인해 가지고 여기에 인구가 많이 유입됨으로써 우창동이 대대적으로 커나가는 그러한 부분들을 볼 수가 있겠죠. 이런 데 가가지고 이제 상가 같은 거 분양했던 거 이런 것들이 지금 와가지고는 이제 조금 효과를 발할 수 있는 그런 단계들까지도 갈 수가 있는데 아쉽게도 여기 지도상으로는 상가가 없어요. 아파트 상가, 단지 내 상가들이 좀 있으면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들 때문에라도 한번 인장은 또 재미있게 가볼만 하겠죠. 그래서 이런 우방타운에 대해서는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먼저 이제 그 상담을 신청을 하셨고 포항에 대해서 이제 궁금해 하실 텐데 이렇게 들으면서 심장이 조마조마하죠. 아, 이거 떨어집니다. 올라갑니다. 뭐 이런 얘기 먼저 듣고 싶을 텐데요. 먼저 마음의 안심을 좀 먼저 드릴게요. 편안하게 마음 가지고 계시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더 올라가야 돼요, 아직은. 아직은 더 올라가야 되고요. 사람으로 따질 것 같으면, 어느 정도라고 해야 될까? 배꼽과 가슴 사이 명치라고 해야 될까? 명치까지는 그래도 오지 않았을까? 저는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투자를 새로 신규로 진입하는 분들은 별로 그렇게 매력 있지는 않고요.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매도 못할까봐 전전긍긍하는 일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얘기는 뭐 다른 전문가들을 만나서 상담을 받아도 얘기해 주잖아요. 뭐 그렇지 않을까? 바쁜 저를 붙들고선 말이야. 이런 걸 상담을 받으면 너무 쉽잖아요. 예? 너무 쉽잖아요. 다른 분 가가지고 상담받고 여기 와서 상담받고 이런 것 좀 안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왜냐면 너무 바빠. 예, 바쁜 게 많아요. 그래서 포항시 북구의 입주를 먼저 보면은요. 24년도에 엄청난 대대적인 물량이 쏟아집니다. 그래서 24년도 이렇게 쏟아지는데 이 입주량 때문에 포항의 북구가 주춤하느냐라는 여부가 될 수 있겠는데요. 이런 것 때문에라도 포항 북구는 24년도에는
매우 높은 확률, 반드시란 표현은 안 썼습니다. 다르고 다르죠. 매우 높은 확률로 24년도에는 조정기가 들어올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근데 이게 입주 물량 하나만 놓고서는 분별하는 거는 절대 옳지 않다. 리얼티 교육에서 이거를 가르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2기죠, 2기. 2기가 끝났다. 기술 얘기를 안 하려 했는데 이제 2기가 끝났어요. 2기 분들은 이걸 배웠죠. 그래서 재수강한다고 막 이런 얘기 하는데 이제 3기 모집을 날짜를 빨리 잡아서 공고를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23년도부터는 입주가 시작이 되고 서서히, 그리고 24년도에는 이런 식으로 대대적인 입주량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현재 명치 부근까지 온 것도 맞고요. 24년도까지 그걸 감안하면 결국 23년도 초부터는 매도를 서서히 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물론 24년에 이 많은 물량들이 소화가 되는지 여부, 그리고 이거가 소화가 됨으로써 나타나는 구축들의 현상들이 그때 가서 또 봐야 되겠죠. 예, 그런데 제가 볼 때는 23년 초부터 서서히 매도를 하신다 그러면 뭐 그렇다고 해서 22년 연말부터 할 필요는 없어요. 예, 23년 그거 감안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23년 초부터 서서히 물량을 내놓고 기다리는데 매도하는 전략 또한 나중에는 고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포항 북구의 입주량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봐야 되는 거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인구나 뭐 이런 것들은 포항 북구가 전반적으로 뭐 그렇게 줄어들진 않았어요. 오히려 좀 늘었어요. 예, 오히려 좀 늘었고요. 포항시 북구 같은 경우는 인구가 한 지금 현재 27만 명 정도 돼요. 27만 2천 명? 이 정도에서 왔다 갔다 합니다. 27만 명 정도 되니까 북구 하나만 놓고 보더라도 한 지역 정도가 형성될 수 있는 그 정도의 부분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리얼티쌤 저 남구 못 사가지고 속상했었어요. 그래서 저 북구 샀는데요. 라고 말씀하신다면 그 속상한 마음 때문에 복 받으셨어요. 남구는요 이미 주도적으로 성장을 하지만 주도적 성장하면 저평가가 그때 당시에는 언제 들어가신지 모르겠네요. 북구가 저평가였거든요. 20년도에는요. 20년도 초에는 북구가 저평가였어요. 그래서 많은 투자하는 분들이 남구 가서 누구 얘기 듣고 부동산의 이야기를 듣고 남구를 사는 동안 찐들은 북구 가가지고 저평가된 아파트 빵빵빵 치고 올라갈 것들을 생각하면서 북구에다 투자를 많이 또 하신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북구에다 투자하길 잘하셨다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도 드네요. 그래서 북구 같은 경우도 인구가 계속해서 지금 늘어나고 있고 세대수도 엄청나게 지금 상승이 많이 되고 있는 부분들 이런 걸 감안한다면 나중에 24년에 들어오는 물량이 미분양이 엄청나게 뭐 어마어마하게 뭐 증가되거나 이러진 않을 것 같아요. 그러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그래서 실제로 한번 미분양이 어떠한지도 한번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북도 포항시 미분양 상태는요. 자, 나오네요. 아실 참고해서 보고 있는데요. 보시면 없어요. 미분양이. 포항에 미분양이 없습니다. 지금. 미분양이 없고 계속해서 아파트는 부족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거래가 되고 있느냐라는 여부나 이런 것들을 볼 수 있겠고, 그럴 수 있는데, 경상북도로 한번 가보죠. 포항으로. 포항에 있는 북구, 확대한 북구가 따로 나올 텐데, 이거. 나오네요. 그죠? 그래서 우연동 같은 경우, 지난 6개월 동안, 우연동도 지금 많이 올랐고요. 창포동, 장성동, 이런 데들도 많이 올랐어요. 3분위 국면으로 해서 노란색으로 나타내주고 있죠. 중간평이고요. 반면에 용동, 그리고 학산동, 이런 데는 최고로 많이 쭉쭉 올라가는 실제로 동네입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투자할 때 저 위쪽을 또 어디더라? 그때 당시에 여기 낙천대 아파트 이런 것들 여기 저거 있어요. 그 법원이 있어요. 그죠? 법원이 요거잖아요. 그죠? 여기 부분을 그때 당시에 제가 봤었는데 많이 오르는지 모르겠네. 한양 수자인 아파트 이런 거 되게 제가 좋아했었거든요. 20년대 초에 이거 봐야 되는데 이거 너무 아깝네요. 이게 제가 너무 좋아했던 아파트예요. 한양 수자인 아파트하고 그 다음에 그 여기 밑에 또 장성현대도 되게 좋아했고요. 그때 당시 이런 거 되게 쌌어요. 그리고 여기 내려와서 여기 부분 있죠. 두호동 여기였던 것 같아요.
여기 부분을 또 막 전화를 했고, 요 해안줄기 따라서도 전화를 되게 많이 했어요. 여기 부분들, 이렇게 해가지고. 우방비치도 기억이 나요. 여기도 전화했었던 거 기억나네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막 사려고 했는데, 못 샀어요. 왜 못 샀는지 기억이 안 나. 그때, 그니까, 가격이 안 맞춰져서 잘 못 샀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하면은 당연히 그러면 안 됐죠. 그래서 제가 교육할 때 항상 하는 얘기지만, 전 성격이 있는 거예요. 누구나 다 투자 성향이 있고 사람 성격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 성격 좀 고쳐야 돼. 저도 그래서 그거 고치느라고 부단하게 많이 자존심이지 뭐 자존심. 에이, 그렇죠. 그래서 어쨌든 뭐 포항은 못 잡았는데 저는 그래서 구미로 뛰어가서 구미를 싹쓸이했던 그런 사람이죠. 자,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현동도 지금 많이 이제 올랐고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더 상승할 국면이 남아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이제 구축 아파트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두려움을 가질 수도 있고 그렇지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다만 진입한 거가 언제인지가 되게 여부겠어요. 진입한 여부에 따라서 이거가 또 생사가 결정이 되니까요. 거래량 같은 경우는 현재 지금 상승해서 있는 구간이다 라고 보면 되는데요. 거래량 상승 구간에 있어서 지금 현재 10월 달에는 461 거래량, 11월 달에는 216 거래량 이렇게 이제 내려온 상태인데요. 그리고 포항에서는 북구에서는 이 정도 거래량이면 그래도 아직은 뭔가 좀 데드크로스가 살짝 났다 하더라도 아직은 죽었다라고 표현하기에는 조금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아직은 좀 더 지켜봐야도 될 정도의 국면이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제가 볼 때는 북구는 한 번 더 재차 상승하는 사이클이 남아 있으리라고 저는 좀 보는 견해입니다. 그래서 다만 지금 포항이 그동안 20년대 초반부터 여보세요. 20년대 1월 달부터 해서 쭉 올라왔잖아요. 그런 면에서 보았을 때는 아무래도 숨고르기가 좀 예상이 돼요. 좀 숨은 쉬고 가야 될 거 아닙니까? 때마침 또 맞아요, 그게. 예,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포항시 북구는 좀 더 상승할 것이 분명히 남아있다. 특히 우방 같은 아파트, 이런 아파트, 용동에 있는 아파트들, 이런 것들은 더더욱이 그렇게 볼 수가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동의 그 아파트는요, 계속해서 가지고 가십시오. 계속 올라갈 것입니다. 한번 네이버 부동산에서 또 매물 한번 보도록 하죠. 평수를 뭘 갖고 계신지를 저한테 말씀을 안 해주셨어요. 근데 매매가 많지가 않아요. 엄청 귀합니다. 이걸 어떻게 물렸다라고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자랑하는 건지 이게 자랑 같은데? 이거는 물량이 없는 거예요. 물량이 없습니다. 지금 아셨죠? 물량이 없는 겁니다. 이 정도면 2600세대인데 이 정도 물량이 없어요. 다만 평수에 있어서 좀 우방 아파트의 이 평수들을 좀 골고루 잘 보셔야 되지 않을까? 오히려 평수가 좀 더 신경이 쓰이고요. 앞으로 그 용동의 이 아파트 평수로 전환하면은 큰 평수나 이런 거를 보았을 때는 지금 3, 40평은 지금 여기 요거랑 요거 있죠. 요거하고 요거는 인기가 지금 최강이거든요. 이거 지금 인기 장난 아닐 겁니다. 이거 올라갈 거예요. 호가가 아마 이거 다. 볼까요? 34평. 보자. 두 번째 거죠. 오케이. 요거. 그럼 실거래가 한번 볼게요. 지금 보면 1억 5천. 여봐. 난리 났잖아. 이거 안 봤는데도, 안 봤어요. 저 이거 보고 온 거 아닙니다. 난리 났을 것 같더라니까. 맞잖아요. 거래가 미쳤죠, 완전. 근데 이 거래가 점점 조금씩 줄어들면서 올라가거든요, 원래. 쇠해질 거예요, 좀. 지금 막 전성기지, 지금은. 장난이 아니죠. 그리고 낮은 가격 순으로 세웠는데, 제일 싼 게 고층 1억 6천이니까, 지금 여기 시세하고 이렇게 비교해 봤을 때도, 얘가 지금 얘 나갔을 것 같아. 얘 나갔을 거야, 얘. 얘 없어요, 지금. 얘 없어요. 11월 13일. 얘 나갔어. 전세 안고 매물료 그래서 나갔어. 얘는 지금 안 나갈 수가 없어. 나갔어요. 이런 거 나갔고 지금 제가 볼 때 아마 실질적으로 1억 7,500에서 1억 8,500 여기에서 지금부터 이제 가격이 찍혀 나가고 있을 겁니다. 벌써 그런 부분들도 감내해야 된다. 그래서 가격은 계속 올라가고 있고요. 34평짜리나 이런 것들이 인기가 지금 여기 되게 좋아요. 용동이나 이쪽 부근에 난리야, 난리. 포항이라는 곳이 또 되게 어느 전국 어디나 다 똑같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이지만
4인 가족들이 되게 좀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 여기 많이 산다니까. 신혼부부나 또는 뭐 이제 안정된 사람들 가정에 이런 분들이 되게 많이 살아요. 전세도 인기는 대박이야. 전세 없는 거 봐요. 전세가 없어, 전세가. 전세 볼까요? 거래 봐. 난리 났죠? 근데 이런 걸 가지고 물렸다라고 얘기하면 어떡하나? 말이야, 자랑이라고 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올리면 어떡합니까? 누구님? 예? 참, 조금 겸손해지실 필요가 있어요. 예? 겸손해지세요, 조금만. 남편 앞에서 아무렇지 않은데 혼자서 A씨 하면서 그러는데, 뭐 언제 샀길래 A씨 해? 지금 내가 볼 땐 지금 샀어도 그렇게 손해보거나 이런 건 아닌데. 그렇다고 해서 이거 괜찮다 해서 이거 지금 들어가시면 된다, 안 된다. 새로 들어가시는 분들은 절대 안 됩니다. 절대 안 돼요. 이런 것들 참고하셔서 가져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포항 얘기가 나오니까 포항, 효자, 웰빙, 풍림하이원, 갭이 적어서 그런지 투자처로 괜찮아 보이는데 괜찮을까요? 라고 또 바로 이어서 아주 뭐 기다렸다는 듯이 말씀하시는 분이 계시는데요. 지금 뭐 네이버래 카톡방 실시간으로 지금 채팅이 좀 밑에 계속 올라와요. 지금 뭐 계속 채팅창 올라오는데 지금 못 보고 있어요. 리얼팁 이 전국 부동산 방이 인원은 적지만 되게 풍성하고 늘 정말 쉼 없이 계속해서 실시간으로 올라오는 방이 되기를 제가 좀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그런 방으로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많고 적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로 관심 있고 열정 가진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여러분 누가 시키니까 하는 거는 개돼지예요. 예, 그럼요. 벌써 성격 이제 슬슬 나오기 시작한다. 그래, 여러분 시켜서 하는 사람 되지 마십시오. 예, 그럼 개돼지예요. 그거 자발적으로 해야지. 자발적으로. 누가 내 자산 지켜줍니까? 그죠? 효자 웰빙 왜 안 나오냐? 그렇죠. 포항의 효자 웰빙. 뭐 이거 같은데 SK뷰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맞네요. SK뷰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요거 밑에 요거 말씀하시는 거구나. 요 단지들. 예, 그죠? 포항의 효자 웰빙은 지금 현재 갭이 없어서 그런데요. 이거 괜찮을까요? 라고 질문을 하셨어요. 오! 그러네? 잠깐만. 오! 그러네? 잠깐만요. 이거가 잠깐만. 우리 누가 올려주셨어요? 이름 얘기 안 할게요. 우리 방에 계신 분인데. 이게, 자, 이제 딱 보면 알아요. 뭐를 말씀드린 거냐면, 이 프로그램을 돌린 거야,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호갱노노나 부동산 지인에서 데이터로 뛰시는 분들 중에 잘못되신 분들이 뭐냐면, 이게 그 데이터의 한계라는 거야. 이해되세요? 이게 보세요. 3억 7,500을 찍었잖아요. 그럼 데이터는 3억 7,500을 인지합니다. 근데 전세가 어때요? 이 가격이죠. 전세가가 더 높죠. 그러면 이게 갭이 없는 걸로 떠버리는 거야. 그럼 이거 딱 들어간다고. 그런데 실제로 보세요. 매물을 보세요. 지금 요 제곱미터 맞지 않습니까? 이 제곱미터인데 매매 가격 제일 싼 게 4억 4천이에요. 이게 어떻게 매매 갭이 없다고 말할 수 있어? 지금 갭이 4,000갭, 5,000갭은 돼야 될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그쵸? 4,000갭은 되겠네. 예. 4,000갭은 되죠. 전세 가격도 한번 봐야죠. 전세 가격도 한번 보시면 3억 6천이 제일 싸요. 근데 여기 지금 찍힌 거는 제일 다 4억, 3억 9천이지 않습니까? 전세가가. 그럼 갭은 더 벌어지네요. 갭이 8,000갭이 돼버렸네? 8,000갭을 가지고 갭이 적다. 이렇게 나오는 거야. 데이터의 한계인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 아셨죠? 이런 식으로 분석하면 다 망가진다. 다 망가져요. 여러분, 어디서, 혼나야 돼. 선생님으로서 혼내는 거예요, 여러분들. 발전하시라고. 사랑으로 혼냅니다. 갭이 적으면 좋다. 이거는,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틀린 말은 아닙니다. 틀린 말은 아닌데, 이거 하나만 놓고서는 화투 치잖아요. 언니 화투판에서 고소 다 잃어. 진짜. 형님, 옷 벗고 나가. 화투판에서 형님 옷 벗고 나간다고. 뭐야. 이거는 1이야, 1. 에? 갭이 적으면 장땡이다. 이건 1이라고. 우리 리얼티 동아리나 교육받은 분들 중에서는 갭 적다 이래서 무조건 들어가고 이런 불나방 없어. 이거는 1이야, 1. 아셨죠?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돼요. 아셨죠? 타이밍에다가 잡아놓고 그리고 갭을 딱 확인하는 사살이 이 어떤 표준 현상으로 보는 거지
표준 현상이 되는 거지. 이 갭 적다라는 것이 이거가 갭이 적다해서 무조건 들어가 버리는 거는 자칫하면 큰일 납니다. 이유가 뭐냐면 지금 서울 같은 경우는 좀 안 그러는데 상투에서 나타나는 현상 중에 또 하나가 뭐냐면 갭 적은 데가 나타나는 경우가 있어. 이게 지금 서울, 세종 이런 데는 제대로 된 도시니까 좀 뭐 이해는 해요. 근데 어느 도시에서는요 갭이 적다니까? 근데 상투예요. 이런 데 있어요. 있어요? 어디냐고? 여순강 가봐요. 여순강 가면 갭 별로 없어. 근데 여기 상투예요. 그리고 매물이 감춰진 매물 겁나게 많아요. 여러분들 외관으로 이 데이터를 알 수 없는 그런 것들이 엄청 많아요. 그래서 임장 가야 되는 거예요. 임장 여러분들 가면 혼자 이런 거 알 수 있을 것 같아? 데이터 임장을 해가지고 하는데 그냥? 그래서 임장도 아무나 하고도 가는 것도 아니고 갭 투자를요, 여러분들 아셔야 되는 게, 갭 투자 하면 할수록 결국에는 깨닫게 되는 게 하나 있어요. 이게 쉬운 거 아닌 거라는 걸 알게 돼. 제가 어제 어느 부동산 강사님하고 통화를 했어요. 이 강사님이 인정해 주신 건데, 갭 투자하고 경매 하나는 진짜 리얼티 찐고수다 이런 말을 해줬어요. 뭐 이분뿐만 아니에요. 어느 뭐 학원이나 이런 데서도 많이 얘기해요. 예. 진짜 리얼티가 갭 투자하고 경매 하나는 진짜 찐이지, 진짜 대박 찐이지, 뭐 최강이다, 막 이런 얘기를 할 정도로 많이 인정을 받거든요. 근데 이거 여러분 누구나 그냥 갭 있으면 다 딜이 쏴버리고 막 이걸 가지고 하면 안 돼요. 안 된다 하긴 좀 그렇다 하긴 뭐 하긴 해야 되는데, 하여튼 그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예,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돼요. 큰일 나, 이거 하지 마. 이거 하면 안 돼요. 아셨죠? 이게 데이터의 한계라는 거야. 딱 보면 알아. 여러분, 이게, 우리 지금 여기 질문 올리신 분이 뭘 써? 내가 볼 때는 뭐 호객논을 쓰든가, 뭐 지인을 쓰든가, 실은 필터하는 게 별로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뭔 데이터를 쓸 거야, 아마. 그래서, 하여튼간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지 마세요. 예, 하지 마세요. 이런 식으로 해서 경북 포항에 대해서 아파트 하나 말씀드리면서 전반적으로 좀 짚어드렸습니다. 다른 아파트들도 지금 전반적으로 아직도 가야 될 길들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혹시나 이제 이런 거는 말씀드릴게요. 혹시나 내 지인이 포항에 살고 있어. 지인이 포항에 살고 있는데 아파트를 매수해야 할까요? 매수해야 되나요? 네, 매수해야 돼요. 지금이라도 빨리 해야 돼요. 말 들어야 돼요. 어머 언니 너무 올랐어. 야 이 지지배 등짝 스매싱 게. 야 이 지지배야 이게 오른 거 아니야. 이거 더 올라 지금. 빨리 가가지고 사. 이렇게 해야 돼요. 하루가 급해요. 실거주 하실 분들은 지금 매집 하시기 바랍니다. 아직 뭐 남구는 못 봤지만 북구는 그래요. 남구 같은 경우는 좀 어떤지 모르겠네요. 남구는 어떤지 모르겠는데 제가 볼 때 남구도 뭐 지금 뭐 말 조심해야 되니까 한번 잠깐만요. 남구 보자. 남구 남구 같은 경우는 조금 올라는 가겠다. 남구는 올라가겠는데 남구도 올라가야 돼요. 조정을 좀 받았어요. 남구도 그동안 그러니까 쉬었다고 표현해야 돼요. 조정이라는 건 없고요. 쉬었거든요. 근데 남구도 좀 뭐 그동안 많이 올라오긴 했는데 좀 재차 한 번 더 상승이 남아 있을 걸로 저는 봅니다. 예. 남구 한 번 더 올라가야 됩니다. 남구 이제 좀 올라가야 돼요. 쭉 올라가면서 북구도 올라갈 거예요. 포항시는 2022년에도 간다. 예, 내년 2022년에도 간다. 겨울바람 불 때 23년을 내다보면서 매도를 고려하셔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23년, 22년 아니지 23년 초 가면 이제 22년 가을부터 얘기해야 되겠다. 22년 겨울. 22년 겨울부터 한 9월달, 10월달 좀 일찍 얘기해야 되니까 9월달에 가을 이제 낙엽 떨어지고 10월쯤 얘기하겠네. 10월쯤 가면 그때 이제 서부대대세 이런 것처럼 여기다 포항을 갖다 집어넣겠죠, 제가. 예. 그쵸? 그때쯤 매도를 하시고 지금은 즐기시고 신규로는 진입하지 마시고 실거주들은 사시고 이렇게 결론을 지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포항시 편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리얼티였습니다.